안녕하세요. 저희 국가직 7개년 저희들은 이제 OX 특강인데요. 제가 50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 목표부터 갈게요. 여러분, 자 바로 따라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직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 준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O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계 조직 목표는 여러분의 단계 합격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목표로 인해 우리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한테 파이팅하자라고 동기를 유발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조직 목표는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지만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그 조직 목표는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해요. 그래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 단기 합격 많이 시키는 게 우리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죠. 조직의 목표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O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기에 나갈 길은 이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에 나갈 길도 이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직 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 근거가 될 수 없다. O요, X요? X.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김규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우리들의 단기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4번입니다. 과업의 상호전성이 낮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상호전성이 높은 경우에 발생해요. 높은 경우에 여러분 높은 경우에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행태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고전적 관점이에요. 고전적. 그래서 인간관계를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56번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O요, X요? O 되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O 되겠습니다. 자, 5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단계별로 분류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각은 벌써 알아야 돼요. 상황 또는 조건은 잠재적 갈등이에요. 잠재적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권력과 권위, 이제 권리 원천, 요런데 보강중 정전 요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중거는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강준 정전. 그래서 중거는 원천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프렌치와 레이븐이 주장하는 정통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담고자 할 때 발생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통적 권력이 아니라 중거적 권력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중거적 인물이죠? 중거적 권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60번 되겠습니다. 전문성은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중에서 권력의 원천에 해당한다. 보강중 정전. 마지막 전문성이죠? O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려볼게요. 61번 되겠습니다. 프란치와 레이븐이 주장하는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지위와 항상 일치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장님이 위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휴대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 62번 되겠습니다. 강제력은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중에서 권력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다. O요, X요? X입니다. 보강중 정전. 그래서 원천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번 갑니다. 프렌치와 레이븐이 주장하는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면 인간의 공포에 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압적은 패는 거라서요.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지 않아요. 유사하지 않다. 유사하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카리스마는 여러분 유사하지 않죠. 그래서 카리스마는 패서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니에요. X 되겠습니다. 프렌치와 레이븐이 주장하는 전문가적 권력은 고난과 유사하며 여러분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통적 권력이나 아니면 합법적 권력으로 하셔야 돼요. 합법적 권력의 고난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더십에 대한 내용, 이 내용들입니다. 리더십 신속성론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태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조직 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이건 뭐에 대한 비판일까요? 여러분 이건 특성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뭐 MBTI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없어. 뭐 IQ 얼마에 대해 이런 내용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되겠습니다. 특성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는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합니다. 이거는 이제 특성론이 아니라 행태론 되겠습니다. 행태론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되겠습니다. 행태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한다. OX요? X 되겠습니다. 무슨 론? 상황론 되겠습니다. 상황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8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번스의 리더십 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다. 번스, 바스, 캬, 영지, 개변역. 그래서 이거는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관 동기부여 인형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갑니다. 복잡한 인간관은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오예요, X요? X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위에서 이제 경제적 합리적, 여기서 합리적 경제적, 경제적 합리적 인간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 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로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고 본다. 여러분, 오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적 인간관이 아니고요. 여러분, 역시 위에서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요.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직의 통제, 동기화되는 수동존재, 합리적 경제적, 인간의 감정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인간관은 이제 인간의 감정 같은 거 인정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71번 되겠습니다. 메슬로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했다. OX요? O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 안, 사, 조, 자 어느 정도 충족되면 우리 다음 욕구가 행동을 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2번 되겠습니다. 엘더퍼의 ERG 이론은 과정 이론에 해당한다. OX요? X 되겠습니다. 무슨 이론에 해당한다? 내용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더퍼는 메슬로의 3단계 욕구 이론을 수행해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수행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ERG 이렇게요. 엘더퍼의 ERG 이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잘 되면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없다. 오예요, X요? X.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 75번 되겠습니다. 맥글리거의 X 이론, Y 이론은 과정 이론에 해당한다. 오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무슨 이론? 내용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6번 되겠습니다.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없다. 오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개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부릉부릉 기대 이론은 내용 이론에 해당한다. 오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무슨 이론? 과정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릉부릉 기대해, 기술을 유인해 라고 머릿속에 했죠. 자, 78입니다. 부릉부릉 기대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맞습니다. 통상 객관적 확률을 표시한다. OX, X 되겠습니다. 뭐요? 주관적 확률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여러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 100%. 여러분 갑니다. 7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부릉의 기대론에서 수단성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 여러분 선호죠. 선호 오요 X요? X 되겠습니다. 유인성 되겠습니다. 유인성, 유인가 되겠고요. 80번입니다.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내용 이론에 해당합니다. 오요 X요? X 되겠습니다. 무슨 이론? 과정 이론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과정 이론이다. 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어떨 때?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2번 되겠습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과정 이론에 해당한다. O예요? X요? O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가보도록 할게요. 자, 허즈버그의 이온론, 허즈버그 이온론 잘 나오죠? 따로 떼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온론은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같다고 주장한다. OX, X 서로 다르다고 주장해요. 다르다고. 그래서 불만의 반대는 불만이 없다. 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허즈버그의 83호입니다.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과정 이론을 분류한다. OX요? X 되겠습니다. 무슨 이론? 내용 이론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되겠습니다. 허즈버그는
불만 요인을 없애면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X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만 요인을 없애면 불만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만 요인을 없애면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았다. 자, 86번 한번 갑니다. 허접과 욕구 충족인 이원론은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 태도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은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 태도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7번 갑니다.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 요인론은 욕구의 개천을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O의 X요? X 되겠습니다. 우리 매슬로는 생, 안, 사, 존, 자 이렇게 이제 계층안을 만들었죠. 그런데 허즈버그 욕구 요인론은 위생 요인과 그 다음에 동기 요인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원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계층화를 이루어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리의 공공봉사 동기론에 대한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제 저희 잘 나왔죠? 이런 내용들도 한번 꼭 정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공봉사 동기론은 공사 부문과 업무 성격이 다르지만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 구조는 유사하다는 입장이 있다. O예요? X요? X. 그래서 공사 부문과 업무 성격이 다르지만 응별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 구조는 우리 다르다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돈 강조해요, 여러분. 근데 공공 부분은 이제 우리 내재적 동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의 동기 구조는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공공봉사 동기론은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딩동댕동 O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직무 특성 이론은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무 특성이 아니라 공공봉사 동기 이론 되겠습니다. 자, 페리와 와이스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했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합리적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 차원이고요. 감정적, 감성적 차원 이런 세 가지를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이제 거시적 이론 요 내용들도 꼭 잘 나오는 부분이죠. 정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상황 이론에 따르면 불완전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기계적인 조직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러분, 구조적 상황에서는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는 유기적인 거죠.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은 체제 이론에서와 달리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 하나로 본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 즉 구조적 상황 이론은 체제 이론에서와 같이, 여러분 체제 이론에서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있는 거고요, 내 몸이 있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일정 경계에 있는 거고, 우리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도 우리 안정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 기계적 구조가, 불안정할 때는 유기적 구조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체제 이론과 상황적 접근 방법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94번 되겠습니다.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적응 접근 방법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의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5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은 연구 대상에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함으로써 거대 이론보다는 분석 틀을 단순화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범위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된 환경, 불안전 환경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은 체제 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을 모색한다. O예요? X요? X.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은 없다고 가능해요.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번 되겠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맞죠? O 되겠습니다. 우리 임의론이죠. 관리자가 전략적으로 조직 구조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98번 되겠습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 따르면
조직군을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를 빚는다. O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연적 변화뿐만 아니라 계획적 의도적인 변화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연인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계획적 의도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 다음에 선택받으면 살아남고 아니면 도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9번 되겠습니다.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 비용보다 클 경우 외부 조직화를 선택한다. OX요? X.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 비용이죠. 조직의 내부 거래 비용을 이걸 조정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거인조와 거래 비용이 크면 우리 인소싱 내부화, 조직 내부화를 한다, 인소싱을 한다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위에 볼게요. 오케이, 내부화를 선택한다. 거인조화, 거래비용이 크면 인소싱, 우리 조직비용이 크면 아웃소싱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BO부터 해서 BSC까지 우리 성과 관리에 변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O는 목표 관리자는 부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X, 목표를 설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너 차 몇 대 팔 수 있니? 10대? 오케이, 10대 팔아야 된다 라고 보는 거고요. MBO는 조직 내 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낮다. 오히려 X요? X 되겠습니다. MBO는 여러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 10대 판다고 이런 말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막 태풍 오고 코로나 오면 못 팔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일 때 잘 판다. 자, MBO는 중장기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한다. OX, X 되겠습니다. 단기 목표를 중장기 목표보다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번 달에 몇 대 팔 수 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MBO는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한다. OX, X 되겠습니다. 몇 대? 그래서 정량적이고 양의적. 그 다음에 객관적 성격입니다. 객관적 성격을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체적 품질 관리는 고객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는다. OX, X 되겠습니다. TQM은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객 만족을 강조를 하는 거죠. MBO는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선을 중시한다. OX요? X 되겠습니다. 뭐예요? T, Q, M.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 처음부터 불량품을 만들지 말자.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선을 강조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총체적 품질 관리는 직권화된 기획과 사후적 통제를 강조한다. OX, X 되겠습니다. 분권화된 기획과 그 다음에 우리 사전적 예방입니다. 사전적 예방을 강조한다. 처음부터 불량품 만들지 말자라고 보시면 돼요. 분권화된 기획과 사전적 예방을 강조한다. 이렇게 선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TQM은 문제 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노력에서 개인적 노력을 옮아간다. OX, X 되겠습니다. 개인적 노력에서 집단적 노력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야, 박 팀장, 너희는 왜 고객 만족도 이렇게 낮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X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3단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 이제 좀 더 내용하고 긴 강의를 보내시면 공단기 강의에 보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저희 이것도 반복해서 돌리시면 훨씬 돕니다. 저희 우리 네이버 김규대 카페 보면요, 여기 자료 다 올라와져 있는 거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딴 자료까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요즘에 자료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단기 뿐만 아니라 말고 우리 네이버 김규대 카페 꼭 들어오시고요.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들 좋은 자료 많으니까 우리 이제 국가에 지원하면 또 막 엄청난 자료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단원 다음에 4단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